여러분은 혹시 모르거나 궁금한 게 있어도 바로 물어보기가 망설여지시나요? 수업이나 강의를 들을 때 맨 앞자리에 앉기를 피하시나요? 부족한 나를 내보이기 싫어서 새로운 일은 시도조차 하지 않으시나요? 우리의 성장과 발전에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창피함이라는 감정입니다.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지 걱정하는 것과 나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며 부끄러워하는 것 모두 이 창피함이라는 감정에서 비롯되죠. 어떤 일을 앞두고 창피함에 머뭇거리고 주저하며 망설일 때 무조건 일단 해보기를 선택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새로운 도전, 선택의 기회 앞에서 창피함이라는 벽에 부딪혀 고민만 하고 결국 실천은 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해보시길 권합니다. 오늘 함께할 책 나카가와 료의 창피하지만 일단 해봅니다 입니다. 창피함이라는 감정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감정입니다. 창피함을 느끼는 순간에는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얼굴이 새빨개지며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은 생각까지 들죠. 하지만 창피함을 피하려고 할수록 우리는 창피함을 더 느끼기 마련입니다. 창피함이란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와 지금의 나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눈앞에 닥친 일을 실패 없이 완벽하게 해내려고 할수록 현실의 내가 불완전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완전함을 받아들이지 못해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 커지면 더욱 창피해져서 결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저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로 결심하고 여러 번 영상을 만들었지만 기대보다 그럴듯한 결과물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첫 번째 영상을 업로드할 용기를 빼앗아 버리기도 했습니다.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혹시 주변에서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커지게 되는 거죠. 만약 그때의 저에게 창피함을 무릅쓸 용기가 있었다면 그때 만들었던 그 영상이 대단한 영상은 아니었을지라도 첫 번째 영상 업로드를 계기로 저도 이 유튜브 채널도 빠르게 성장해 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창피함을 피하기 위해 그 뒤에 숨어있던 엄청난 가능성들을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렇듯 스스로에 대한 높은 기대치는 변화하고자 하는 욕망이기도 하지만 기대치가 높을수록 지금의 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커지고 이상적인 내가 현재의 나를 부정하게 됩니다. 그 결과 창피하다는 감정이 더욱 커져서 결국에는 우리의 행동에 제약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창피함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창피함이 앞길을 가로막은 거대한 바위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적 없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있다는 증거인 셈입니다. 지금까지 거대한 바위라고 느꼈던 창피함이라는 심리적 장벽은 사실 아주 작은 돌부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처음 걷는 길에서는 작은 돌부리에도 걸려 넘어지기 쉽고 방향이 맞아도 무언가 불안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다음에 같은 길을 걷는다면 우리는 어려움 없이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할지 안 할지의 양자택일을 통해 창피함과 직면하게 되는데요. 오랜만에 길에서 만난 지인에게 말을 걸지 말지, 내가 노력해 준비한 프로젝트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지 말지, 내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SNS에 올릴지 말지, 이와 같은 선택의 양자택일이 우리 삶 속에는 넘쳐납니다. 창피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창피함을 수반하는 적적인 선택을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는데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적극적 행동에는 창피함이 표식처럼 붙어 있는 겁니다. 즉, 행동해야 할 때는 창피함을 느끼는 선택지를 고르는 편이 올바른 선택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행동하지 않는 소극적 선택을 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가능성은 반드시 창피함을 수반하는 적극적 행동에 숨어 있죠.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는 이 창피함을 표식 삼아 고민될 때는 창피할 것 같은 쪽을 고르자라고 정해두면 적극적 행동을 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피함을 무릅쓰는 체제를 만드는 것도 창피함을 극복하는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창피함에 맞서서 우리가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일과 만나야 합니다. 첫 발을 내딛기가 어렵거나 새롭게 시작한 일을 지속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열정과 창피함을 저울에 달았을 때 열정이 창피함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의 열정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이 창피함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은 단지 여러분이 눈앞에 있는 그 일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죠. 좋아하는 일을 하면 몸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첫 발을 내딛는 것도 지속하는 것도 괴롭지 않죠. 여러분이 창피함을 넘어서서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일을 찾았을 때 창피함에 대한 면역력은 비약적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온갖 수를 써서라도 그 일을 하려고 하죠.
때로는 스스로가 놀랄 만큼 대담한 행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창피함을 극복하는 연습을 하고 싶다면,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일을 만나고 싶다면 그 누구도 부탁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도 모르게 하게 되는 일을 찾아서 해보세요. 그곳에 여러분이 깨닫지 못했던 열정과 좋아하는 일이 숨어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뭐든지 괜찮습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좋아요. 과자를 좋아한다면 과자들을 비교해 SNS에 소개해보세요. 옷을 좋아한다면 자기만의 옷 관리 비법을 블로그에 적어보세요. 독서를 좋아한다면 저처럼 유튜브에 책을 소개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좋아해서 시작한 행동은 첫걸음에 대한 부담감도 지속에 대한 어려움도 비교적 적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일을 찾는 것은 스스로도 몰랐던 나의 재능과 만나게 되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감정에서 시작한 행동은 때에 따라 창피함을 무시할 수 있는 가능성도 품고 있죠. 지금의 내가 미래의 나를 대신해 창피함을 미리 투자해 놓는다면 미래의 나는 지금보다 적극적 선택을 고르기 쉬운 체질이 되어 있을 겁니다. 창피함에 투자한 소득을 지금 당장은 체감하기 어렵지만 미래의 나에게는 분명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창피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창피함을 느끼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장보다 변화가 요구되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창피를 무릅쓸 용기입니다. 고민될 때는 눈 딱 감고 창피한 편을 고르세요. 그리고 그냥 해보세요. 그것이 곧 여러분의 미래를 개척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북칼람의 똑똑한 책 이야기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